지난번에 과제를 낸 거죠.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과제 요약부터 해서 한번 좀 다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공모형 과제 중 리스트는 그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개인별로 한 개씩을 선정하여 그 학생 7학생이니까 하나씩 선정하면 되겠죠. 뭐 겹쳐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각 주제별로 ICT 구현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할 것. 그래서 이 조사를 해봐야 돼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공모형 프로젝트 관심 분야에 대한 개인별 조사 및 분석이다. 공모형에 대해서 개인별로 조사 및 분석해봐라. 이것은 조사 분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조사는 뭐냐면 실제 구현 사례 등을 구글링을 통해 조사를 해봐라. 뉴스, 신문 기사죠. 이것도 괜찮고요. 심층 보고서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링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구글링. 구글을 써서 이제까지 썼던 그 관련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그러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조사. 자, 조사가 되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하려고 하면 그냥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 그 결과물이 앱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사진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진이나 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앱인 경우에는 직접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다운로드 해보고 실행도 해보고 화면도 좀 스캔도 뜨고, 그래서 해당 결과를 장단점 수준에서 보고해라.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좋았다. 단점을 보완하는 거가 새로운 그 R&D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필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그 PPT 양식,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양식을 써서 작성을 해라. 그래야 이제 토론이 가능하니까요. 별도 작업 없이.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어서 조금 실망이었습니다. 8개 주제별로 우리 학생들이 제출한 이름을 한번 매핑을 해봤습니다. 유땡땡, 유땡우, 유땡원. 이름이 유씨가 우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중간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구분이 되죠. 보면 이쪽에 대학가 주변 생활 불법 수립이, 사실 요 학생은 이따 설명하겠지만 신고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신고에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표시를 좀 했고요. 흡연구역, 뭐 이렇게 또 반려동물,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돌봄, 그 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쪽은 좀 없어요. 보면 이쪽에 뭐 보행 불안, 그죠? 골목길 불안, 밤에 그 위험하잖아요. 이런 조사 분석인데, 타슈도 조사 분석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한 학생이 없습니다. 자녀 돌봄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없어요. 저기 CCTV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내용을 받는 것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이 안 했더라고요. 여하간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쏠려 있지만 그래도 각 개인별로 제출을 했다. 특히 이제 아래 한글 쓴 학생이 있어서 별도로 그 MS 오피스를 무료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제출하신 내용을 아, 우리 사실 포맷에 안 맞았는데 여기도, 그래서 포맷을 좀 먼저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토론을 좀 할 수 있죠. 아니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 본인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그 PPT를 이용을 해서 우리 양식으로 목소리를 넣어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을 아마 요구를 했을 겁니다.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나중에 발표 자료도 만들 수도 있고요. 여하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어플을 이용한 방법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좀 잘 모르겠는데 이거 같아요. 생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행안부에서 만든 거네요. 만든 어플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 신고하면 뭐 등등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민원 신고. 직접 설치를 해서 열어보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장점이 뭐냐면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파파라치인가 보죠. 파파라치. 단점은 신고받은 사람이 화가 나서 해코지를 할 수 있다. 그런가요? 예.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 뭐 하여튼 좋습니다. 이 장점과 단점이 좀 있는 거로 보이는데 생활 불편 신고인데 민원 신고하는 건가 봅니다. 써보진 않아서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열어보고 실행해보고 화면했으면 좀 좋았겠죠.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안 보여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왜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위에 있는 것하고 상관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쓰레기를 버릴 때 버리는 모습을 사진을 찰칵한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그 시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예, 좀 부족합니다. 자, 생활불편 신고 어플의 부족한 점 예, 장점보다는 단점이 사실 중요하니까 예, 좋습니다. 어플을 사용할 때 무조건 어플의 카메라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어플을 실행을 하면 그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하고 연동이 돼서 그 카메라 창이 열리나 봅니다. 그 카메라 창을 이용을 해야 돼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 같아요. 자,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쓸 때 뭐 번호 매기는 거 다 좋습니다만 이렇게 있다, 점 이거 쓰지 말라고 했죠. 예, 네모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어플을 사용할 때 무조건 어플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있다가 아니고 이게 개조식입니다. 개조식으로 써야 좋습니다. 신속하게 찍고 갈 수 없고 30초 이상의 시간이 걸려 답답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마찬가지 있음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있음으로 좀 바꿔주세요. 자, 그런데 30초 이상 걸립니다. 사진 찍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좀 이해가 안 되네. 바로 찍을 수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일주일 이상. 보내고 나면 답장이 없을 때도 있다고 한다. 이거 참, 그 어플에 대해서 생활불편 신고 어플을 잘 관리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을 포착을 해서 30초 이상 걸려서 시간을 찍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사진 소리가 나니까 찰칵 소리가 나니까 그 찍히는 사람은 뭔가 그죠? 예, 요 상황에 대해서 불편해 할 겁니다. 뭐 그런 것들 카메라가 이제 망원 렌즈가 없으니까 뭐 요새 나온 S20인가요? 그거는 있다고 하지만 뭐 그런 문제들. 예. 자, 그 다음에 찍어서 일주일 이상 걸린다. 이거는 참 문제죠. 진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 그 다음에 보내고 나면 답장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볼 때 단점으로 제일 얘기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직접 한번 해보고 한 얘기겠죠, 그죠? 실행해보고 예. 정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선 시스템 제한. 어플을 수정한다. 카메라를 어떻게 수정한다는지 잘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소리가 안 나게 해야 되나요? 몰래 찍으려고 하면, 그죠? 담배 피는 모습을 찍어서 뭐 이렇게 파파라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불편 신고인데 파파라치 비슷하죠, 그죠? 금연구역,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 뭐 이거를 찍었을 때, 뭐 그 파파라치로 한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사진 찍힌 부분이 어, 금연구역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금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신문 기사인가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에 생활불편 신고하라는 정부 앱이 더 불편하네. 그래서 2018년 4월에 뭐 작성한 뭐 내용들을 한번 여기다 올려놓고 한 것 같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을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 그 자동차를 뭐 이렇게 주차를 엉망으로 한 거죠. 그 앱을 실행시켜 찍은 촬영 일시가 나온 사진만을 신고토로 가고 있어 신고가 불편하고 오히려 신고를 위축시킨다는 불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촬영 일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예, 앱으로 가능할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진 첨부 방식이 바뀐 이후 신고 건수가 줄어들었고 앱 실행 속도가 느리고 매번 일일이 켜기 불편해 현장 사진을 찍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게 이제 앱의 특징인 거죠. 앱의 실행 속도가 뭐 느리고 빠르다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사건 현장에 대해서 찍으려고 하면 앱을 실행시켜야 되는 거죠. 앱을 실행시킬 때 앱을 이제 구동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사건 내용들은 할 수 없는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촬영 일시가 특정됨에 따라 고지서에 동봉된 사진을 보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자를 알아내어 욕설을 한 사건도 있었음. 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 그 차 안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간이 나오니까 블랙박스에 해당 그 사진을 찍는 모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이제 그 신고자를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죠. 아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뭐 욕설을 한 사례가 있었다. 이게 이제 불법 주정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쓰레기도 좀 비슷하겠죠. 그래서 시간과 관련돼서 뭐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자, 설명 내용. 이건 이제 보도가 된 얘기고요. 생활불편 신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는 이건 이제 좀 벌금이 센 거죠. 신고 사진의 시간 위변조 방지. 이거 제일 중요하네요. 도대체 사진 찍었는데 요 시간이 맞냐 이거죠. 뭐 그걸 어떻게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을까? 위에 작년 9월부터 앱상 카메라로 신고토록 전원하였음. 그러니까 앱상 카메라가 뭔가요? 앱에서 카메라를 하나 봅니다. 하여튼 시간 위변조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도로, 시설물 파손, 자전거 불편 등 나머지 신고 유형은 기존대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할 수 있음. 요거는 이제 시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이거를 이제 첨부해서 올리면 되는데 이런 불법 주정차나 장애인 요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과연 그 뭐 한 달 전 건지 뭐 한 시간 전 건지 이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앱상 카메라, 그러니까 앱에 있는 카메라로 뭐 찍어서 카메라 안에 시간을 넣게 되는 뭐 그런 걸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좀 구분을 했나 봐요. 앱상 카메라로 신고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그 다음에 스마트 카메라로 찍어서 첨부하는 것은 도로 시설물 파손이랄지 자전거 불편, 환경오염 이런 일 저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불법 광고물
이거 뭐 현수막 엄청 많죠. 등 여러 가지 10개에 대해서는 카메라로 찍어서 올려도 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는 불법 추정차 신고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에 위반 일시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예,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신고 사진에 시간이 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있나 봅니다. 거기에 언제 위반을 했는지 시간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진은 안 되고 앱에 있는 그 카메라를 써서 앱상 카메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앱 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17년 월 평균 건수는 7만 9천 건. 이야, 엄청 많네요. 일시적으로 신고가 급증했던 7, 8월을 제외하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불법 탁지 많이 됐겠는데. 자, 행안부는 사진 첨부 방식 변경으로 인한 앱 실행 및 사진 저장 시간 소요 등 국민들의 앱 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 중에 있음. 촬영 시간 자동 저장 이거 필요하죠, 그죠? 그다음에 연속 촬영. 예. 그래서 앱이 됐든 카메라가 됐든 그 시간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이걸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ICT로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흡연구역의 환경 개선 방안에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죠. 교내의 흡연을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없을까? 이 고민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지요. 네, 목차는 두 개인데 개선 사례, 그다음 개선 사례에 대한 분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SKT에서 한 T 알림이를 이제 흡연 구역 개선 사례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학생이 제출을 하면서 요건 보면 2012년이잖아요. 좀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12년인데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제가 본 것 같은 경우가 여기 있네요. 대전 정부청사 그쪽에서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QR 코드. 예. 그래서 T 알림이 지금은 뭐 안 하고 있는데요. 시범 운영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면 해당 내용을 우리 대학 내에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금연구역 흡연자 신고 앱,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신고하겠다. 그렇죠. 이게 참 여기 써 있네요. 기존의 공공지역에서 흡연자를 발견하더라도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신고가 쉽지 않았다. 금연구역 관리 솔루션을 설치하면 신고자의 신변 보호와 흡연자에 대한 경고 방송, 흡연자 계도 등에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뭐 내용은 좋습니다. 뭐 일부 좀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과연 어떤 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T의 T 알림이 서비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공공구역 흡연자가 나타나면 경고 방송이 나가는 T 알림이 서비스다.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면 경고 방송이 나간다는 거죠. 누가 신고를 해주면 신고 안 하나요? 하여튼 좀 더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네, 여기 사이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문을 안 해봤는데요. sktinsight.com 34456 뭐 이렇게 해서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뭐 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치 센서를 기반으로 신고하는 앱. 예방보다는 근절 담배 피면 방송에서 뭐 예방이 아니죠. 그 혼내주는 거죠. 완스토어에만 있으며 다른 곳은 불가능함. 만들어진 지는 8년이 지났고 서비스는 사실상 중지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사례로는 남아있으나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음. 왜 실패했을까요? 그죠? 여간 여기 보시면
거기 그 사이트에 이거 이제 표시를 안 해놨는데 사이트에 코드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뭐 QR로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번호를 넣으면 요 지역의 위치 정보가 딱 잡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신고를 딱 하면 그 방송에 나오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본 경험이 나서. 예, 더 한번 읽어보죠. 앱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음. 흡연자 신고, 금연구역 신청, 상습 신고 지역 보기, 금연구역 보기. 흡연자 신고하기 할 때 이제 흡연자 신고해야 되겠죠. 현재 위치한 코드 번호를 입력해야 됨. 거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드 번호가 무엇인지 찾아보았으나 찾지는 못함. 그 QR 코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나타내는 번호가 있습니다. 6자리 여기 있잖아요. 포스터에 있는 6자리 숫자 금연 그래서 1, 2, 3, 4, 5, 6 고유 번호가 있는 거죠. 예, 그겁니다. 사진을 예전에 찍은 기억이 나는데 한번 뭐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그렇게 해서 위치 기반으로 하지만 서비스 종료일의 구현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이건 뭐 무시하시고요. 금연구역별로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 그 상습 그러니까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될 곳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넘버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상습으로 피는 곳들에서 그 위치에 대해서 이제 GPS로 못 잡으니까 그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누군가 담배 피고 있다는 것을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지역에 담배를 피고 있으면 그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1, 2, 3, 4, 5, 6 그러니까 앱을 실행을 시켜서 1, 2, 3, 4, 5, 6을 넣고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방송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앱의 장점은 신고 시 신변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메리트가 있음, 장점이 있음. 단점은 신고하는 지역의 코드를 받아야 하는데 QR코드의 스캔이나 바코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포스트에 있는 6자리 숫자를 받아야 된다. 또한 현재는 중지된 서비스다. 아니 뭐 앱을 뭐 만드는 거니까요. 이게 QR코드나 뭐 바코드나 다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뭔가 값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그 번호를 입력한다 그러면은 뭐 지나가면서 문자 보내듯이 하는 건가요? 그래서 뭐 신고하면 거기에 스피커 달려가지고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뭐 물을 뿌린다든지 호수에서 뭐 호수물을 해서 그 담뱃불을 끄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